안녕하세요, 최양수입니다. 교수님, 우리 동네가 요즘 최근 들썩들썩해요. 막 재개발한다고 말이죠. 동네 막 어떤 사람들이 막 까만색 양복 입고 막 뭐 넥타이 매고 막 이런 넥타이 부대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막 해가지고 또 막 약간 좀 어머니 같은 아니면 약간 이모 같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동시대라고 막 집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도대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물어봐요. 그거 어디예요? 어느 동네예요? 그랬더니 서초동 쪽이에요. 서초동? 서초동은 재개발 없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교수님 아니 그 빌라촌이에요. 빌라촌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철거를 하고 아파트 짓고 하면은 그건 재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개발 뭐 동의서 내라고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제 미소가 이걸 미소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미소를 그냥 미소인데 이걸 약간 비웃음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소를 띄우면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호호 오해가 있으신 듯? 자 이게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게 되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들었으면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였죠. 아파트. 저층이라고 그러면은 뭐 3층, 4층은 없을 거고 5층짜리 이제 뭐 저기 뭐 반포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산의 뭐 삼익이라든가 뭐 삼익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층은 아니고 중층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한강변에 있는 뭐 한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압구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중층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솔직히 말하면 일반인의 시선에선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은 뭐 약간은 전문가 그룹들도 있을 거고 약간은 초보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밀어버리고 지으면 다 재개발. 그러니까 뭐 중층이나 저층의 아파트를 허물고 짓는다 하더라도 재개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번 편에서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보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은 뭐고 재건축은 무엇일까?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직설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서도 조금은 우리 유식한 척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남들하고 봐서 이 영상을 봤다 아니면 공부를 좀 했다 이런 티를 좀 내려면 살짝 오피셜한 얘기들도 좀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상의 정의 한번 알아보고 뒤에 확실하게 구분하는 법들을 이 법률에 기반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먼저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고 있는 법률 이름이 있어. 법 얘기 나오니까 벌써 머리에 지나려고 약간 예열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약간 법률 이름은 우리나라 법 중에서는 굉장히 짧은 법도 있죠. 뭐 건축법, 주택법 하면 세 글자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약간 특별법 비슷한 그런 것들은 좀 길어요. 예, 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법이 있다.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듯이 원래 그 본질이 되는 법은 되게 짧은데 거기에 부수된 법 이름은 달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고 있는 법은 2003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오, 되게 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글자 수 해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0글자입니다. 예, 조금 길어요. 뭐 20몇 글자도 있으니까 그 정도에 비하면 약간 에버리지 중간 정도 되지 않겠나. 2003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그 법이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법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을 관장하고 있는 이 풀네임, 10글자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풀네임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보도자료라든가 언론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 않던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짧게 줄여서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0글자를 되는 걸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앞에 있는 도시자하고 맨 끝에 있는 끝에서 세 글자 정비법에서 도시정비법 이렇게 주로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기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길다 그러면 세 글자로 맨 앞에 있는 도,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 글자 정, 그 다음 맨 끝에 자 법 해서 도정법.
도정법 그러니까 약간 타작법인가? 아, 뭐 쌀을 갖다가 이렇게 알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타작을 하는 그런 법인가? 아니고요. 도정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간단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소속돼 있는 뭐 학교에 뭐 한 학기에 기자분들이 한 두세 분씩은 꼭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자들한테 엄청 잔소리 많이 해요. 뭐 잔소리 많이 하게 생겼나요? 그렇진 않은가요? 예. 기자들한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기사 숫자에 어떤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용어로 써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쓰든가 아니면 도시정비법 써야지 뭐 도정법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알아듣겠느냐. 하여튼 이런 잔소리를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정의들이 존재하고 이거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재개발부터 볼게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냐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아주 약간 좀 그 디테일하고 딱딱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용어, 예, 재개발은 법률에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재개발이다. 재개발이다. 예,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재개발 이렇게 해야지. 재개발이다. 예, 개발이다. 예, 족구할 때 개발이다. 자,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하하,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죠? 그럴 수 있죠. 어라, 거의 같은데 약간의 집중을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디테일한 차이가 있겠다. 즉 뒤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상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재개발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또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재건축인데 앞에 단어가 다르지 않느냐? 그 앞에 단어가 뭐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 이게 재개발.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 이게 재건축이다. 이 두 글자 차이입니다. 이 두 글자 차이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갈라주는 기본적인 개념이 되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 두 가지만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요 90% 이상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가 좀 모자란 게 있다. 예, 모자란 것들은 우리 같이 이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채워나가면 되시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은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은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정비기반시설은 뭐야? 이거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정비기반시설 도대체 뭐야? 머리 아파 죽겠어. 재개발, 재건축 구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전혀 못 들어본 말이 나온다? 이것도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반시설이 뭘까? 기반시설이 뭘까? 그러면은 그냥 뭐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도 있고 가스라든가 통신, 상하수도, 전기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기반시설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잡하니까 우리가 더 줄여서 확 줄여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냐면 이러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로예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가 제일 조성 원가라든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면 건설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이꼴 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이 도로라고 지금 우리가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러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 즉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했으니까 재건축은 도로가 양호하다. 재개발은 도로가 열악하다. 이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도로가 양호한 건 뭐고 또 도로가 열악인 건 또 뭐야?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보면 재건축은 도로가 양호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죠. 재건축은 뭐다? 기존에 있던 저층이나 중층에 있는 어떤 그러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나 한데 도로가 널찍널찍하고 반듯반듯하다. 이건 뭐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거다. 도로가 양호한 거다. 그러면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즉 도로가 열악한 거니까 재개발 지역은 어떤 데다? 도로가 꼬불꼬불하거나 좁다.
뭐 그런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다. 자, 그 다음에 노블양 건축물 밀집한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 낡은 집, 후진 집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래서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고 반듯반듯한 지역에서 하는 건물이 낡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도로가 널찍널찍하고 반듯반듯한 강남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재건축이겠죠. 뭐 이 정도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로가 아주 구도심, 아주 오래전부터 6.25 이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꼬불꼬불하고 이러한 도로가 이제 좁고 그런 지역에서 했던 것이니까 재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대구라든가 광주광역시라든가 이런 지역들 대전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구도심에서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도로가 좁고 꼬불꼬불하니까 재개발. 그 다음에 약간 신도시 개념으로 약간 살짝 반듯반듯하게 했던 그런 지역에서 집이 또 낡아졌으니까 새롭게 짓는 것들 재건축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앞에서 봤을 때 서초동인데 거기에서 뭐 기존에 있는 빌라촌이라든가 단독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인데 그 뭐 동의서 거두러 다니면서 뭐 약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동의서 거두니까 빌라촌이니까 재개발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거기가 이제 풀만 있던 동네였을 거 아니에요. 한강 이남은 원래 도시가 아니라 원래 한양 그 밖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도시처럼 보통 이걸 신도시처럼 만드는 거를 완벽하게 그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이제 주택가이긴 한데 그런 지역들을 도로를 먼저 반듯반듯하게 깔아놓고 거기다 집 지을수록 했던 지역들을 획지정리 사업 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획지정리 사업한 지역이니까 당연히 도로도 넓고 반듯반듯하고 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원래 단독주택촌이었을 거예요. 뭐 방배동이라든가 서초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그런데 그런 단독주택촌이 세월이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이제 빌라촌으로 바뀌면서 살짝 보니까 강북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구성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들을 빌라를 다 밀어버리고 헐었으니까 거기다가 뭐 동의서 거두러 다니면서 재개발처럼 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지역들조차도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넓으니까 그 지상에 아파트가 없다 하더라도 거긴 뭐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도로가 양호한 지역, 도로가 널찍널찍하고 반듯한 지역이니까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다. 즉 결론적으로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하지 않는다. 기반시설인 도로가 널찍널찍 반듯반듯 재건축, 도로가 좁다 재개발이다. 건물의 상태는 그 건물의 상태가 아파트 건물이든 빌라 건물이든 다세대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상관없다. 오로지 기반시설인 도로 조건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해야 된다. 근데 굳이 어차피 낡은 집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다 새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교수님. 네, 맞아요. 그 말에 대해서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이걸 꼭 구분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사업 방식에 따라서 입주권이 달라요. 그 다음에 적용되는 규제들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야만 나의 자산에 대해서 아낌없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러한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편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양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